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찬입니다. 자, 10단원 실력편 문제. 진짜 이제 교육과정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확통의 볼륨이 작긴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나 통계 파트가 굉장히 어색한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것도 마무리가 되고 아마 문과 수험생들은 확통을 제일 마지막에 듣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것이고 또 이과 수험생 같은 경우 뒤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남아있죠. 공부하면서 확통이라는 과목이 좀 독특했지만 좀 짧았지만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쌤이랑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도 꼭 꾸준하게 하시고 또 오늘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조그만 선물도 주시고 어쨌든 실력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해가 딱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촥촥촥촥 오히려 풀만한 문제들이 이 통계 파트 문제들입니다. 읽어볼게요. 정규분포, 문자가 들어가 있네. 문자가 들어가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t,36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t제곱인 표본을 이미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이 x 하나 낱개는 정규분포 괄호 열고 t, 36은 싫어하고 6의 제곱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따르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크기가 t의 제곱인 걸 뽑아서 그걸 갖다가 표본 평균 x바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x바의 분포가 역시 정규분포인 거 알고 있습니까? 평균은요 동일하게 t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값은 t분의 6이 표준 편차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x바의 분포인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정규분포 16,t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걸 뽑아서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한다. 그러니까 낱개를 선생님 y라고 놓게 되면은 이 y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문제에서 16,t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역시 크기가 36인 걸 뽑아서 그걸 얻게 되는 것의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면 y바의 분포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균은요 이건 똑같아요. 16. 표준 편차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6분의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겠니? 자, 그랬을 때 다음으로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x바의 분포는 이런 정규분포, y바의 분포는 이런 정규분포일 때 이걸 가지고 1번 x바가 2t 이하일 확률과 y바가 10 이상일 확률이 똑같대. 그러면 x바가 지금 정규분포의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입니다. 평균은 t고요. 그 다음에 y바의 분포 역시 정규분포입니다. y바의 분포가. 평균은 16인데 됐지? 질문이 x바가 2t 이하일 확률과 2t가 이 정도 되겠죠. 2t. 요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 y바가 10 이상일 확률이 똑같대. 그럼 이걸로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단편적인 연산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2t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무슨 관계에 있길래 이 넓이가 똑같을까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표준화시켜서 z값으로 만드시면 이 z값과 이 z값이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 관계가 되는 거죠. 이 z값에서 뭐 10이면 이 z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공식으로 배웠죠. 2t 마이너스 t 나누기 이것의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t분의 6이었네요. t분의 6. 요 값하고 이걸 표준화시키면 10에서 16을 빼고 그 다음에 이것의 표준 편차가 6분의 t였습니다. 그래서 6분의 t를 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플러스로 고치게 되면은 이 값은 그냥 6이 되고요. 그럼 이 값은 분자분모의 t를 곱하게 되니까 6분의 t제곱이고요. 여기는 t분의 6의 제곱이네요. 크로스로 곱하니 값은 t의 세제곱은 6의 세제곱이 되어서 t는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기본기가 흔들리는 학생들이 봤을 때는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 딱 그 수준만 나오면 돼요. 수준만 딱 뛰어넘으면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했던 말을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2번 들으십시오. 강의를 2번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왜 이런 용어를 썼지? 이런 개념을 썼지?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엔 t가 12가 되는 순간 x바가 a 이하일 확률과 y바가 2a 이하일 확률을 더하게 되면은 1 이하가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t가 10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t가 10이니까 12를 써볼게요. 10이니까 x바의 분포는 n 괄호 열고 12,12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y바의 분포는 역시 정규분포 16,10이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게 x바의 분포가 y바의 분포야. 뭐 그림으로 그리면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이고 평균은 12이고요. y바의 분포 역시 정규분포이고 평균은 16입니다. 됐죠? 질문 다시 보겠습니다. x바가 a 이하일 확률과 y바가 2a 이하일 확률을 더한 게 1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a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x바가 a 이하일 확률과 y바가 2a 이하일 2a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확률을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 성립해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거 더한 게 딱 1일까요? 요 값을 표준화시킨 거랑 이 값을 표준화시킨 거를 서로 어떤 관계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관계가 되면 딱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넓이가. 그런데 1 이하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란 말은 이거 두 개의 평균이 딱 이걸 그러니까 Z값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게 표준정규 분포로 만들게 되면은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거를 표준화시키면은 얘가 되고요.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얘가 되어서 딱 이 세모하고 네모가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순간 이거 이하일 확률과 요거 이하일 확률을 더한 게 딱 1이라는 뜻인 거야. 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요거 두 개 더한 평균이 0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딱 이 순간이고요. 그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약간 이쪽으로 더하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는 뭐 이거의 값의 절대값이 이 값보다 더 절대값이 더 크면 어쨌든 네, 두 개 다 넓이가 이 대칭이 되는 것보다 왼쪽에 치우쳐지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거 두 개 다 평균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 z값을 구하겠습니다. a-12 나누기 이거의 표준 편차가 아까 2분의 1이었고요. 이거는 2a-16 나누기 이거의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2였습니다. 이거 더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뭐 또는 나누기 2한 값이 0보다 작다. 뭐 같은 말입니다. 정리하니까 여기는 2a-24고요. 여기는 더하기 a-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3a이고요. 넘어가니까 3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3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여기 답입니다. 문제 양수 a니까 여기다가 0보다 크다를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문자가 들어가서 복잡한 거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을 때 요 x가 m 이상 a 이하일 넓이가 0.3413이었을 때 이미 추출한 16개의 길이의 평균이 a-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역시 문자가 들어가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잘 볼게요. 그냥 쓸게요. x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건 보면 x바가 아니잖아요. 이게 x의 분포인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에요. m. 알겠니? 근데 이게 m 이상 a 이하. 이게 a가 여기 있습니다. 요 넓이가 0.3413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0.3413이 요게 z가 1일 때까지니까 그 말은 a를 표준화시키면 z가 1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를 표준화시키면 a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가 4니까 4 하면은 요 값이 1이어서 a가 얼마가 됩니까? m 플러스 4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통계적 추정이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 문제인 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냐. 이게 이제 문제 1단계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그 중에서 16개를 뽑았어요. 그것의 평균이 A-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크기가 16인 걸 뽑게 되면은 그것의 X바는 역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얼마입니까? M. 표준편차 얼마입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니까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결국에는 똑같이 X바의 분포가 평균이 M인 정규분포인데 문제에서 뭐예요? A-2 이상일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A가 뭐냐면요. M 플러스 4니까 A-2가 M 플러스 2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M 플러스 2가 되는 것보다 크거나 같을 이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표준화시켜서 구하는 거죠.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나누기 이거의 표준 편차 1 하게 되면 값이 2가 나오고요. Z가 2가 되는 순간에 넓이를 구하시면은 0.477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그렇구나. 이 넓이가 0.477이구나. 0.4772구나. 그럼 이 넓이가 뭡니까? 0.0228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0.5에서 0.47 빼주는 겁니다. 끝. 되겠죠? 문자가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역시 문자가 있는 문제들이 많네요.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거기가 N인 표본을 인출했을 때 그것의 X바가 이번에 X가 아닙니다.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을 FM이라고 하자. 좋아요.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X 낱개는 문제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어요. M 표준 편차가 2가 되는 걸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크기가 n인 거를 뽑았더니 그 x바 역시 정규분포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평균은 뭡니까? 똑같이 m입니다. 표준 편차가 뭡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평균이 지금 M이잖아요. 지금 평균이 M이잖아. 평균이 M입니다. 그랬을 때 X바가 1.96의 루트 M분의 2 여기가 뭐 1.96의 루트 M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을 요 넓이, 이 확률을 쌤이 FM이라고 놓은 거예요, 문제가. 왜냐면 M에 따라 평균이 달라지는 거니까 넓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그랬을 때 F0과 F0.9를 더한 값이 1.025보다 작거나 같은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M이 0일 때와 평균이 0일 때와 평균이 0.9일 때 두 가지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런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평균이 0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0이란 뜻인 거야, 첫 번째는. 알겠습니까? 이게 0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게 바로 F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정규분포에서 이번에 평균이 0.9가 되면은 그랬을 때 똑같아요. 요게 1.96의 루트 n분의 2가 됐을 때 요거 이하 넓이. 그치? 뭐 이 넓이가 사실 뭐 이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쪽이 아니겠네요. 잠깐만요. 0.9고요. 이번에는 이런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1.96의 루트 n분의 2 보다 작거나 같을 요 넓이가 F0.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값이 1.025 이하가 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양수값이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0.5보다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넓이가 0.5보다 뭐 작거나 근처 값이 돼야지만이 두 개 더한 게 2를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 그치? 어쨌든 뭐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건 이건 어차피 문자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를 표준화부터 시켜볼게요. 얘를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여기나 여기에서 표준편차, 평균의 m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2로 똑같기 때문에 얘를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1.96에
루트 n분의 2에서 평균 0을 빼고요. 나누기 루트 n분의 2 표준편차 나눕니다. 구함 이 값이 z값이 1.96이 나옵니다. 1.96이 나왔단 말은 이게 0.475라는 뜻인 거예요. 이 0.475라는 말은 요 넓이가 0.475라는 뜻이고 이게 0.5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0.975라는 뜻입니다. F형이 뭐예요? F형이. F형이 0.975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질문은 뭐냐? 이거랑 이거 더한 게 1.025 이하가 돼야 되니까 0.975에다가 더하기 F0.9가 1.025가 되어야 되므로 얘 넘어가니까 0.05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값이 0.05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얘 넘어가게 되면 0.05 보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F의 0.9가 0.0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서 이 넓이가 0.0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건데 그 말은 이게 0.45보다 이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0.45가 되는 순간에 봤더니 1.64인 거야 이게.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시키면은 z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64가 되는 순간 요 넓이가 0.0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6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넓이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1.96 루트 n분의 2를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이거를 빼기 0.9를 한 다음에 나누기 이거의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2가 되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1.6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통계 파트 문제는 식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식 세우는 게. 근데 이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넓이가 크다 작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 넓이는 딱 정해져 있어요. z가 1.9로 나오기 때문에 넓이가 0.975. 그럼 이 넓이가 0.0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05가 되는 순간 이 z값이 마이너스 1.64야. 그거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풀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은 이렇게 약분하면 이 값은 1.96이 되고요. 얘는 나누기 2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0.9 루트 n. 이 값은 마이너스 1.64. 맞습니까? 요거 잠깐만요. 넘기면은 1.96이랑 1.96이랑 1.64를 더하게 되면 이 값은 0, 6, 3. 3.6이 나와. 3.6. 이 값은 3.6. 2분의 0.9 루트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9, 4, 36이니까 4가 되고요. 2를 곱하면 8이 돼서 루트 n은 8 이상이 돼서 n은 64 이상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이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n의 최소값이니까 정답은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개념을 묻는 문제란 말인 거 알겠습니까? 문제가 다 달라 보이지만 쌤이 느끼기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려면 결국에는 이게 문자가 들어가 있고 숫자가 이상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이제 신뢰도에 관련된 추정 문제 하나를 풀고요. 대망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모 표준편차가 2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 단위 숫자가 n인 표본을 추려서 x바를 사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이것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한다. 신뢰도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신뢰도가 z값과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자, n이 100일 때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길이랑 n이 25일 때 신뢰도의 신뢰 구간 길이가 같을 때 알파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일단은 문제가 모 표준편차가 2니까 이 값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추정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n이 100일 때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신뢰도 95%, 1.96일 때 0.475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측정한 x바나 플러스 1.96에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100분의 모 표준편차가 2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 값이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100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력들의 실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뭡니까? 요거 차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96의 루트 100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값과 그 다음에 n이 25일 때 실내도 이것의 실내 구간 길이가 똑같대. 그러면 이런 거지. n이 25니까 2 곱하기. 근데 그 z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곱하기 루트 25분의 시그마. 이게 똑같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뜻인 거예요. 이 말 알겠습니까, 지금? 지금 요게 1.96인 이유가 뭡니까?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이게 0.475가 되는 요 z값이 1.96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1.96이랑 마이너스 1.96 사이의 요 넓이가 0.95가 되기 때문에 신뢰도 95%가 되는 겁니다. 이 신뢰도 몇 %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z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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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루트 20은 5고요. 여기는 100이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없어지면 0.9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z값이 0.98이 되는 겁니다. 0.98이란 말이 값이 0.337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0.337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요. 이게 0.337이란 말은 요 넓이가 0.337이 되는 겁니다. 이 넓이가 0.337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0.98이에요. z값이. 이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 z가 0.98이 나왔을 때 이 넓이 0.337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337이 되는 거여서 사실상 이 넓이가 얼마가 되면 실내도 몇 %인지를 구할 수가 있죠. 이 넓이가 이걸 2배 하게 되면은 0.674가 바로 내가 원하는 실내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67.4%가 실내도란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값이 100 곱하기 1-알파 %야. 그러니까 이 67.4가 100 곱하기 1-알파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알파 얼마 되는 건가? 0.326이 되는 거죠. 이게 0.674가 되면 되기 때문에 값이.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정규분포 9단원부터 10단원까지 정규분포부터 시작해가지고 통계 추정 파트가 하나의 동일한 카테고리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뭐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풀었던 문항들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하나가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준의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뭔가 파고들어서 다양하게 다면적으로 물어보는 문항들인데 이거 역시 분명히 복습하고 반복하면은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자, 확률과 통계가 10단원까지 교육과정 내 내용이고요. 11단원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뭐랄까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스킵해도 무방합니다. 스킵.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내지는 고1 선행하는 학생들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깊이를 조금 더 담고 싶다. 내지는 내가 TV 프로그램에 시청률이 나오고 뭐 어떤 뭐 정치학이나 이런 데에서 선거의 뭐 득표율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수치나 문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은 다음 시간에 이론편을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과정 내용은 아니고요. 이 10단원까지가 정규 교육과정의 마지막이고 그다음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그 다음에 실력정석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상위 1%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완강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보통 이게 시작은 되게 쉬워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정석 교재가 조금 공부하다 보면 손때가 묻어서 이렇게 책이 거무스름해지잖아. 그럼 보통 앞에 1, 2단원만 거무스름해지고 뒤에는 그냥 안 한 학생들이 부지기수야.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까지 끝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